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아크로니스 이메일 보안 기능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익숙하게 저희 데이터 센터 주소를 연결하시고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콘솔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뭐 많이들 이제 보셔서 좀 익숙하시겠지만 클라우드 콘솔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표시되는데 이 중에 이제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 보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시게 되고 해당 항목에 들어가셔서 이메일 보안 콘솔로 이동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이메일 보안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메일 보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0건의 디텍팅이나 감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건 대응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IR 기능들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은 다 0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구조는 왼쪽에 대항목들 오른쪽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메일 서비스를 한번 바로 여기서 추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 계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보호된 이메일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호된 자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메일 보호를 구성을 하라라는 표시가 되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이메일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놓은 거고요. 대상 추가할 거는 M365 서비스가 되겠고 만약에 다른 걸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기타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회사의 로컬 SMTP 서버와 그리고 M365에 대한 로컬 서버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도메인 서버에 MX 레코드 방식을 추가해서 그쪽으로 패스를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인라인 방식으로 해서 MS 그 API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쓰셔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해서 이렇게 뭐 보호했을 때 어떤 이제 뭐 전체적인 M365 계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추가하실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디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제 도메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연결된 이메일 주소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고요. 요렇게 1차적으로 차적으로 이런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제 연결이 됐고요. 현재 연결된 제 조직 내에 이메일 주소는 3 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정상적인 뭐 것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도 보시게 되면 어떤 채널들이 활성화되어 있냐 보면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었고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추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콜라보레이션 앱이라 그래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팀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안들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요쪽 이제 플러스 하시게 되면 서비스 추가라고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추가했던 요러한 이제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뭐 조직의 도메인들을 추가를 해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사건인데요. 지금은 보면은 등록은 됐지만 따로 이제 메일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는 없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당 뭐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이 감지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업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트래픽이라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메일이 몇 개나 시간당 왔다 갔다 거렸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정기 보고서라고 그래서 뭐 월 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주 보고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성을 해서 실제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스캔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요 스캔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메일 중간을 이제 스캔을 해서 보이게 되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전에 제가 그러면 한번 샘플로 메일을 보내 보고 요게 제가 이 데모하는 시간 내에 스캔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내 놓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메일 자체를 그냥 하나를 바로 그냥 포워딩을 해 보고요. 예. 여기서 하나 보내고 그리고 실제 제 메일함에서도 하나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개의 메일을 한번 보내 봤고요. 어 일단 메일이 하나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메일 다른 것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메일은 보내 놨는데 요게 일단 실제 스캔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악성 그리고 제한된 메일, 스팸, 뭐 의심스러운 메일, 클린한 메일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 로드를 해라라고 이제 하게 되면 해당 메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클린한 메일로 해서 하나가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신자는 제 외부 메일에서 발신을 했고요. 수신자는 당연히 이쪽이 되겠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실제 채널은 이렇게 M365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클린한 메일이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실제 내려보면 이렇게 이런 메일의 헤더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검사 결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메일 앞부분에 있는 디막이나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가 이제 안전한 도메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중간에 뭐 도메인이나 이런 게 오염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이메일 헤더를 보게 되면 이제 헤더 정보를 실제로 추출해서 요게 어떠서 어떤 IP를 경로로 해서 들어왔다 이런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야 근데 크게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아니고 실제 요게 어떤 식으로 검출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이 메일을 앞으로 안 받겠다.' 그러면 차단 목록에 추가해서 안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아까 보신 것처럼 스캔 당해서 뭐 악성이나 요런 요런 쪽에서 걸려 있는 애들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 목록으로 바꾸겠다. 라면 이제 허용 목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두 가지 메일 보낸 것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크로니스 메일에서 보낸 거고요. 하나는 제 외부 메일에서 보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초반에 운영을 좀 해 보시다가 그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요런 것들이 오게 되면 고것들을 실제 의심스럽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메일이다.' 그러면 허용 리스트에 추가하고 또 '요거는 왔는데 쪼금은 받으면 안 되는 메일이나 이런 것들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스팸이나 이런 쪽으로 차단 목록으로 하셔서 설정을 하셔서 그 조직의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검출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기 세븐 레이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위험 메일이나 요런 게 오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이제 클린한 메일들이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대한 체크나 요런 부분들은 조금 그 메일을 받아 봐야 요런 리스트 형태로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그런 것들이 검출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런 이벤트나 요 문제가 생겼던 것들 그런 건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추출돼서 이렇게 나와지고요. 감사 로그라고 해서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부분이 로그인을 했고 누가 이제 로그아웃을 했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 로그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 등록 상태랑 그다음에 내가 활성화한 이메일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호된 이메일 자산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도메인 제가 등록한 것들이 보호됐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관리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혼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감지 설정이라는 거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부분이에요. 허용할 목록이나 아니면 차단할 목록들을 세팅을 해 놓는 건데 기업이나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도메인을 통해서 그냥 그 해당 도메인을 막아 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그리고 발신자나 수신자 그다음에 뭐 IP까지 해당해서 차단을 할 수 있고요. URL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URL 자체를 그냥 차단할지 허용할지 그다음에 뭐 조금은 어드밴스드 항목이겠지만 해시 아까 보시면 받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해시 값들이 있습니다. 그 해시 값들을 정보를 가지고 차단할지 추가할지 이런 부분들의 설정이 되겠고요. 요 밑에 이제 면책 사항이라고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통 이메일이 오게 되면 요즘에는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이메일이 뭐 외부에서 왔다든지 내부에서 왔다든지 이런 게 찍히거나 아니면 이 뭐 도메인은 위장된 도메인이다. 아니면 이 도메인은 원래 소스랑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찍혀서 오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고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현재는 비활성화돼 있는데 활성화를 하게 되면 면책 사항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네이블 해 놓으시고 비활성화를 해 놓으셔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 놓는 게 맞고 만약에 뭐 이런 게 좀 번거롭다거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요렇게 뭐 익스터널을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이게 외부 메일인지 내부 메일인지를 표시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 요즘 이제 BC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사칭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벤더를 사칭한다든가 아니면 기업 내에 C 레벨급 뭐 파이낸스나 이런 그 CEO 메시지 요런 것들을 사칭을 해서 이제 메일이 보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VIP 사용자라는 게 이제 고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당 굉장히 회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메일을 여기다 등록을 해 놓게 되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이제 비시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돼서 공격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이제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지원들을 보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서 센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해당 문서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지원 동영상 보면 간단한 이제 동영상들을 대한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보험 뭐 이런 것들은 현재 헬스테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먼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쉽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요 지원팀의 문의 부분은 해당 내가 문의하고 싶은 내가 사용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이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바로 요렇게 이제 지원팀에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자체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여기서 찾아낸 URL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끌어다 놔서 실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요렇게 분석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요 채팅창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그냥 챗봇 형태로 이제 채팅창이 나와서 바로 거기서 질문을 해 보실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사용하시면서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들 요청들을 해 보실 수 있게 좀 쉽게 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그 이메일 관련된 데모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요. 콜라보레이션 앱 같은 데모는 제가 요것들은 설명을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